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GCM 두 번째 시간으로요. 실제 이제 코드상에서 GCM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GCM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이런저런 설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니페스트에 어떤 설정들을 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고 해서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발급받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메시지가 날라갔을 때 그 푸시 메시지를 어떻게 수신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수신한 메시지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그 추출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건요. GCM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트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설정 방법을 갖다가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토큰을 발급받을 거고, 그렇게 발급받은 토큰을 어떻게 내가 이용하는지 그 발급받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CM 메시지를 내가 수신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메시지가 도달하고, 그 메시지를 갖다 내가 메시지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처리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설정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볼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설정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요.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게요. 우선 이제 샌더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요. 샌더 아이디라는 거는 디벨로퍼 콘솔이라고, 여기 이제 API 콘솔로 되어 있는데요. 구글 디벨로퍼 콘솔이라고 부르는, 옛날에 API 콘솔로 부르다가 디벨로퍼 콘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요. 디벨로퍼 콘솔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들었었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의 넘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샌더 아이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벨로퍼 콘솔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그 디벨로퍼 콘솔에 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프로젝트 넘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번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프로젝트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더 오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샌더 오스 토큰은요, 서버 키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서버 키.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 서버가, 그 다음에 이제 GCM 서버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요청할 때 아무나, 여러분 서버가 아닌 아무나 이렇게 막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앱으로 막 메시지가 가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동작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전송할 때 이 서버 키라고 하는 걸 같이 전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서버 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서버 키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앱이 받는 거예요. 그 정보를.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샌더 오스 토큰 또는 서버 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은 뭐냐면 여기 있는 서버가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얘 클라이언트에 있는 특정 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이쪽에 있는 단말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앱이죠. 요 앱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요 앱이 뭘 갖고 있어야 되면 아이디 같은 걸 갖고 있어야겠죠.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갖다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려면 핸드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 앱이 뭔가를 받으려면 이 앱만 가지고 있는 그 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갖다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라고도 불렀었고요. 요즘에는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또는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이게 뭐예요? 매니페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패키지명, 이게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뭐 패키지명 해가지고 앱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CM을 사용하기 위한 퍼미션들이 있어요. GCM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뭐 인터넷 퍼미션이라고 하는 게 뭐 반드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을 발급받았어요. 이렇게 토큰을 발급받았어요.
이렇게 발급받은 토큰 누구한테 보내요? 서버한테 보내야겠죠. 그럼 이런 작업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네트워크성에서 보내니까 인터넷 퍼미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인터넷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을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근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말이 LCD가 꺼지고요. 그 다음에 CPU가 슬립 상태로 빠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처리하다가 멈춰버리겠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처리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내가 CPU에 락 이런 것들을 걸 수가 있어요. 파워 매니저라는 거 가지고요. 예. 과여 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락을 걸 수가 있는데 그 락을 걸려면 필요한 CPU에 락을 걸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웨이크 락이라고 하는 퍼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퍼미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앱이 있고요. 단말에 있으면 앱이 있고요. 여기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있어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를 여러분 앱이 수신해야 돼요. 그럼 아무 앱이나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퍼미션이 있어야 수신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퍼미션이에요. 퍼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퍼미션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퍼미션을 정해 주시면 여기는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려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런 화면을 이렇게 앱을 설치할 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퍼미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퍼미션 하나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요. 자, 지금까지 계속 유즈 퍼미션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퍼미션 정의할 때는 유즈 퍼미션이 아니라 여기는 퍼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퍼미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미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퍼미션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퍼미션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앱 아이디, 즉 여기는 패키지명 점 퍼미션 점 c2d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셔야 돼요. 자, 퍼미션 이름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자,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션 레벨을 시그네처 이렇게 주셔야 돼요. 시그네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퍼미션은 자, 내 패키지명으로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퍼미션을 하나 정의한 거예요. 근데 그 퍼미션은 누구만 획득할 수 있냐면 내 앱을 사이닝한 것과 즉 내 앱을 사이닝하는 게 뭐냐면 앱에다 도장 찍는 거거든요. 도장 찍는 거. 도장 찍을 때 도장 있잖아요. 도장. 이 도장 파일을 뭐라고 하냐면 키스토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도장 파일을 키스토어라고 하거든요. 예, 키스토어라고 하는데 이 앱에 도장을 찍을 때 사용한 키스토어와 동일한 키스토어 가지고 도장을 찍었을 때만 동일한 키스토어 가지고 도장을 찍었을 때만 이 퍼미션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앱에 사용하는 키스토어는 여러분 PC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키스토어를 얻을 방법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주지 않는 이상 이 키스토어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퍼미션은 다른 사람은 획득할 수 없고 여러분 앱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퍼미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만들었으니까 퍼미션을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퍼미션을 하나 할 거예요. 자,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왜 할까요? 네. 자, 이슈가 있어요. 이슈.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갖다가 자, 여기 있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여러분 앱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샌드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서 받는 거냐면 레지스터 리시버 하든지 리시버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정의해 놓은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메시지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앱도 아닌 엉뚱한 앱이 여러분이 등록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매니페스트를 등록해요. 그러면 얘는 얘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만 와야 되는 데이터가 얘한테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못 받고 나만 받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냐면 여기는 퍼미션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퍼미션. 여기 있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요. 보낼 때 어떻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냐면요. 요 퍼미션. 자, 이제 보내는 패키지명 있죠? 예, 패키지명은 알아요. 요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패키지명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명 점 퍼미션 점 c2d 메시지라고 하는 요 퍼미션이
있는 앱한테만 메시지가 전달돼 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럼 요 퍼미션은 나는 획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웹은 요 퍼미션을 획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얻어가는 걸 이거 뭐라고 하냐면 후킹이라고 해요. 후킹. 나한테 도달할 메시지를 다른 앱이 가져가는 후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자, 이게 만약에 이 메시지 결제 관련 메시지라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퍼미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제 필요한 퍼미션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제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시버를 하나 등록할 거예요. 리시버. 이 리시버를 등록하는데요. 그 리시버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거냐면 여기 있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com, 구글, 안드로이드, C2DM, 인텐트, receive라고 하는 메시지로 액션이 이렇게 될 거다. 액션 이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처리할 클래스는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명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com.google.android.gms.gcm. GCM 리시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중요한 이슈. 자, 무슨 이슈가 있냐면요. 얘가 메시지를 받는데 여기 있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보내는 메시지는 받아야 되죠. 근데 누가 가짜로 얘가 보낸 것도 아닌데 얘한테 메시지 이렇게 보내요. 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이 메시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메시지 페이킹이라고 해요. 가짜로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제 정보를 갖다가 결제가 완료되면 얘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얘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얘가 결제가 된 것처럼 메시지를 받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이거. 얘가 나한테 메시지 못 보내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만 획득할 수 있는 이 퍼미션을 하나 정해 놓는 거예요. 이 퍼미션은요. 누가만 획득하냐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만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만 획득할 수 있는 퍼미션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퍼미션이 있는 애만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 퍼미션을 획득할 수 없겠죠? 페이킹하고 있는 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퍼미션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만 만약에 적으면요. 단말이 있으면 단말에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앱이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그러면 보낼 때마다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면 다 한 번씩 보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다 보내보고,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낼 때요. 카테고리가 앱 아이디, 즉 패키지명인 애를 찾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명을 갖고 있는 애는 한 개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검색했을 때 이거 싹 지워지고요. 오직 하나만 딱 나오고 얘는 한 번만 보내면 되게끔 기능이 성능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받기 위한 설정은 이렇게 하시고요. 메시지를 받기 위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구동해 줄 거예요. 메시지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누가? 여기에 있는 요 GCM 리시버라는 애가. 그래서 GCM 리시버가 서비스를 어떻게 구동해 주냐면요. 요런 식으로 구동해 줄 거예요. 요 이벤트를 날려서요. 요 액션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구동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하나 정의할 거고요. 액션은 이렇게 인텐트 필터를 달 거고요. 외부에서는 얘를 호출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외부에서 호출하게 해버리면 요 메시지가 있는 거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포티드는 펄스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의 이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자, 그럼 이제 메시지가 오면 얘가 구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발급받는 거를 갖다가 액티비티에서 그냥 다 처리해도 되는데요. 서비스를 구동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구동하는 my instance id listener service 해 가지고 잠시만요. 얘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이제 아이디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가 갱신되는 경우. 그 아이디가 갱신되는 경우 아이디가 갱신됐다라는 정보를 받을 거고요. 그거 가지고서 아이디를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을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나 등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을 아이디를 갖다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나 등록하는 겁니다.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나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이런 리시버와 서비스를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을 발급받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단말이 GCM을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상태를 체크해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이용해 가지고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발급을 할 겁니다. 아까 그 만든 서비스를 구동해서 만약에 지금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겠죠. 이건 이제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발급받는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요. 자, 일단 구글 API Availability라고 하는 얘를 갖고 오고요. Availability부터 구글 플레이 서비스 Available 해서 리절트 코드 갖고 오고요. 리절트 코드가 success가 아니면 뭔가 이제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recoverable error 코드이면 에러 다이얼로그 갖고 와가지고 에러 다이얼로그를 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플레이 서비스 해가지고 true를 리턴 받으면 이건 플레이 서비스를 쓸 수 있구나 라고 하고서 이제 GCM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GCM을 쓰기 위해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발급받기 위해서 우선 onCreate에서요 리시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등록할 겁니다. 이 리시버는 어떤 때 사용하는 리시버냐면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발급해 달라고 서비스한테 요청할 거고요. 서비스가 발급을 완료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리시버한테 이벤트를 보내서 발급이 완료됐어 라고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발급이 완료됐으니까 내가 실제 이제 이 액티비티에서 해야 될 일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업 if nee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얘가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다시 호출할 수도 있으니까 리줌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리줌에서도 레지스트레이션 리시버를 갖다 다시 등록하는 이런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퍼즈 되면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니까 레지스터 리시버 해가지고 빼버릴 거고요. 뭐 이런 처리들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잠시만요. 여기 셋업 if need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코드가 조금 빠졌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서비스를 구동할 거예요. 서비스를. setup if needed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는요. 어떤 처리를 할 거냐면 일단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구동 가능한지 체크를 할 거고요.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해당하는 서비스를 호출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서비스가 구동이 될 거예요. 이 서비스가 인텐트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구동이 될 거고요. 이 서비스가 구동이 되면 여기서 이제 토큰을 발급받을 겁니다. 토큰을 발급받은 방법은요. 인스턴스 아이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얻어와요. 인스턴스 아이디라는 거 얻어온 다음에 인스턴스 아이디에 get 토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스턴스 스콥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가 되냐면 토큰이라는 게 발급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냐면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면 sender id가 들어갑니다. sender id. 여기에 get string 해가지고 r.string.gcn default sender id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구글 그 제이슨 파일 하나 만들었잖아요.
제이슨 파일. 그게 파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r 스트링에 GCM 디폴트 센더 ID라고 하는 스트링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센더 ID가 들어가요. 프로젝트 넘버가. 그래서 그 스트링 값을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센더 ID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ID를 발급받겠다. 뭐로 받느냐면 구글 클라우드 메시지로 토큰을 발급받겠다 해서 여기다가 스코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토큰이 이렇게 발급받아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온 토큰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그 프로퍼티 매니저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얘는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요. 얘를 갖다가 가입할 거예요. 가입하는 거는 어디다 하면 되냐면 탑픽에다가 내가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가입 다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인텐트 하나 만들고요. 이거 가지고 샌드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인텐트를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 인텐트를 누가 받을 거냐면 여기는 액티비티가 받을 거예요. 액티비티가. 발급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내가 원래 해야 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을 발급받고요.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토큰 발급받은 게 만료가 돼가지고 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GCM 서버가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렇게 해당하는 서비스가 받을 수 있도록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발급받는 거잖아요. 아까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왜 이렇게 했냐면 다시 발급받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다시 구동해주면 토큰을 다시 발급받겠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수신은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GCM 리시버가 맨 처음에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런 액션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구동해줘요. 요런 액션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구동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서비스는요, GCM 리스너 서비스라는 거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GCM 리스너 서비스는 서비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레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on message received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상속받은 이 메시지 안에서요, on message received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으면 돼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보낸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데이터 안에는 키 밸류 형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값이 키 밸류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키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넘어오고요. 이 메시지를 보낼 때 탑픽 메시지로 보냈으면 탑픽으로 시작해요. 탑픽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심플 메시지 방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탑픽 메시지를 보냈으면 탑픽 메시지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심플 메시지 보냈으면 심플 메시지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걸 처리하는 코드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GCM 인텐트 GCM 리스너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는요, 어떤 API들이 있냐면, 메소드들이 deleted 메시지 해가지고 메시지가 딜리트 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시지 received, 서버에서 보낸 메시지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CS라고 해가지고, 구글 GCM 서버를 통해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내 서버로 보내는, XMPP 이용해서 보내는 규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CCS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됐으면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이런 방법, 이런 콜백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업스트림으로 했을 때 에러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API가 있습니다. 자, 이제 GC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이제 매니페스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매니페스트에서는 이제 퍼미션을 이용해가지고 메시지 후킹이나 메시지 페이킹을 방지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도달하면 맨 처음에 리시버로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리시버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리시버가 이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배를 해주죠. 메시지를 각종 서비스로 분배를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을 발급받는 과정을 알아봤어요.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면 여기는 인스턴스 ID라는 거에서
get 토큰 해서 get 토큰에다가 첫 번째는 sender ID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ope 두 번째는 scope 넣어가지고 토큰을 발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토큰을 갖다가 내가 저장해 놓고 서버에 원하는 시점에 전송을 해가지고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구글 메시지가 수신되면요, GCM 리스너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상속받은 서비스에서 내가 온 메시지 리시브드라고 하는 번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타픽 메시지면 타픽이라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플 메시지라고 판단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